방학이어갖고. 네. 애를 어디든지 이제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스튜디오에도 나와갖고 조금씩 이제 애기 말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코를 엄청 곤대요. 태연 쌤이. 네. 근데 애랑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쵸. 뭐 세상 모르고 뭐 이러고 잔다고. 네. 엄마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고. 맞아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연 쌤은 신정, 구정 이런 거 어떻게 좀 집이 어떤가요? 네, 신정은 뭐 특별히 안 샜고 구정. 네. 구정 세시는구나. 네. 저희는 이제 아버지 쪽, 어머니 쪽도 다른데 어머니 쪽은 구정을 세고 또 네. 아버지 쪽은 신정을 세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12월 말쯤부터 이제 28일 날 제가 강의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좀 홍콩을 다녀왔는데 그 가기 전날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긴장이 이제 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가 있는 내내 계속 그 미식거리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이래가지고 가서도 고생하고 네. 와서부터는 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네. 저는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게 왔어요. 이번에 방송 펑크 난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재현쌤이 아픈 가운데 우리 혜윤이가 투병 중에 녹음하러 오셨고 네. 혜윤이는 방학 중에 이렇게 녹음하러 와 왔네요. 죽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정말 건강하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뭐 이런 말 의례적으로 쓰는 맞아요. 말인데 건강하라는 말은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네. 건강이 최고구나. 진짜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또 아플 때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많이 하게 되죠. 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뭐 몇 시까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네. 결론은 이제 과로다.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고 네. 그 지난 1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이 확실히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싶어서 이제 올해 저도 좀 더 많이 쉬면서 제 몸을 좀 잘 돌봐야겠다. 정말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더라고요. 다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집에서 혼자 계속 있었어요. 좀 많이 좀 회복된 상태이신 거죠? 예,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오시는데 죽을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갖고 오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네요. 네, 이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몸을 우리 맘스 라디오 우리 공감톡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자기 몸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맞아. 이번에 건강하셨으면 정민혜 PD 제주도에 있는 정민혜 네, PD도 네. 웬만하면 안 아픈 사람인데 네. 아픈 거예요. 하루 정도 너무 아팠대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남편이 밥 다 먹이고 애들 밥 다 먹이고 다 청소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있으니 좋네요. 아니, 엄마가 아플 때. 그쵸. 엄마가 아플 때 사실 아이들은 또 참 많이 힘든 것 같고요. 힘들죠. 애들도 걱정해요. 그 엄마의 빈자리 네. 엄청 크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엄마 진짜 저러다 어린 애들은 엄마가 죽나 사나 걱정도 할 수 있고 좀 큰 애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희 아들도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와서 쳐다보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지 학교 보충 수업 넣는다고 좀 데려다 달라 그러대요. 아니 아들들은 그런데 엄마 아프면 그러니까 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세상 걱정하는 것 같이 하더니 오늘 아침에, 야, 엄마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잠깐 나가서 자기 좀 데려다 주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너 엄마 쉬라며. 그랬더니, 너무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프니까 잠깐 콧바람 좀 쏘이고 들어가라는 거. 그래서 결국 데려다 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 하다 보니까 기운이 점점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기운이 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저도 재현쌤 아픈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게요. 제 1년 동안.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럼요. 네, 건강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픈 걸 봤으면 좋겠고 재현쌤 올 한 해도 굉장히 바쁘실 건가 봐요. 할 일이 많으실 건가 봐요. 네. 열심히 또 달려가야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를 할까 했는데 다 싫더라고요. 책을 볼까 하다가 내가 이놈의 책 보다가 눈이 나빠졌는데 안 보게 되고 뭘 좀 먹을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과하게 폭식하고 이러다가 몸이 망가졌는데 좀 덜 먹어야 되지, 안 먹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네. 정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 며칠을 보내면서 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녁에 어차피 몸은 아프고 속도 미식거리지만 그냥 한번 종이를 놓고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2017년도에 좀 내 계획을 세우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한번 써보기 시작했더니 딱 6글자가 나왔어요. 와. 근데 이게 구체적이진 않은데 제 2017년도에 덜 벌고 더 쉬기 이렇게 적었어요. 와, 덜 벌고 더 쉬기. 네. 와, 멋지네요. 그래서 우선은 덜 벌고 더 쉬기라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덜 버니까 덜 써야 될 거고요. 네. 쓰는 것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쉬는 것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은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더 써요. 뭐 밖에 나가면 다 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로 올 한 해를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충전을 저는 해내요. 했어요. 예. 그래서 덜 벌고 더 쉬기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와.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테드쌤은 어때요? 네, 2017년 글쎄요. 저도 막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막 쓰다가 뭘 그렇게 적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맘스라도의 내실을 기하자. 그게 중요하죠. 네네. 작년에는 이제 막 열심히 다들 노력해서 컨텐츠를 쌓아왔다면 이제는 올해는 많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죠. 네. 우리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대단해요. 우리만 해도 수십 회 동안 했고 네. 또 다른 분들 참여들도 보면 되게 많이 또 프로그램이 생겼고 맞습니다. 56회, 지금 정말. 57회째예요. 그러게요. 대단하지 않아요? 참 많이 했어요. 올 한 해 저도 네. 맘스 라디오가 또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기대돼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자. 네. 그게 테드쌤의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어떤 네. 목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쓰다 보니까 뭐 네. 사업, 일 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제 가족 음. 쪽은 약간 지금 약한 걸 보면서 어떻게 좀 가족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저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빼기, 공부 열심히 하기, 네. 돈 많이 벌기, 열심히 일하기, 성공하기. 사람들 많이 만나기. 네. 이 지금 말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사실 참 지키기가 힘든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목적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자는 게 우리가 지난번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좀 더 궁극적인 어떤 가치들이잖아요. 나는 올해 내 삶을 쉐어링 나누겠다. 또 보람을 찾겠다. 네. 혹은 성장하겠다. 많이 배우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제 목표는 뭐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혹은 나는 뭐 운동 헬스클럽을 끊어서 운동을 하겠다. 혹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뭐 하겠다. 네. 이런 어떤 목표들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 목표들을 잡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 행동 수칙들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세부적으로 이제 올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도 네. 앉혀놓고 네. 물론 어린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모호하거나 아니면 너무 구체적이기만 목표들만 있을 뿐이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네. 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우선은 좀 광범위하게 이번 한 해 동안은 부족했었던 뭐 학습량을 한번 따라가 보자. 좀 많이 성장해보고 배워보자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는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부모와 자녀들끼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보자. 그 사랑도 많이 좀 경험할 수 있게 네. 아이들한테 사랑과 경험이라는 것을 어떤 목적을 좀
경험하도록 해보자. 이런 거를 세웠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목표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번 방학에도 아마 그럴 거고요. 지금 이제 애들 방학 중일 텐데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이제 세분화되게 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역할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태연쌤은 무슨 역할들이 있어요? 뭐 엄마로서 역할, 또 맘스 라디오 운영자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뭐 딸로서의 역할, 뭐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서의 역할도 네. 있고요.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역할이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제가 네. 사회적인 강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는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저희 친구들한테 친구로서의 역할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역할에 맞는 하나씩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만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저는 엄마로서는 우리 아들한테 올 한 해 감사 그러니까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이 더 크기 전까지는 같은 시간을 상호적으로 같이 오래 있어주고 싶어요. 물론 아들이 원치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네. 비교적이면 아들이 좋아하는 시간으로 같이 있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저랑 있는 거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가 심심하거나 그럴 때 저랑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들이랑 좀 많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강사로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올 한 해는 조금 강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휴식과 자기 돌봄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획으로서는 이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덜 벌고 더 많이 쉬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충전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네. 그런 잠깐 멈춰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워낙 책 보고 또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예.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친구는요. 제가 친구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올 한 해 목적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진짜 친구를 못 만났어요. 진짜 못 만났어요. 뭐 이게 친구인가 싶을 만큼.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축하와 인생 예찬.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슬픔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친구한테 축하해줄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거, 어떤 삶의 의미 같은 것들. 그래서 올 한 해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제가 친구로서의 역할에서의 목표는 친구들한테 경조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충분한 시간 동안 좀 같이 있어주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할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 역할에 맞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엄마를 12월 달에 만났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날 주제가 제가 아이들한테 감사한 것들, 칭찬할 것들 이런 걸 좀 적어보는 거였는데 계속 이게 우물쭈물 못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떠오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좀 없대요. 근데 되게 미안하대요, 아이한테. 네. 이게 적으려고 치니까 솔직하다는데 앞에 부사가 너무가 들어가는 거야. 너무 솔직하다. 생각이 없다.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럴까요? 저는 아들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리고 왜 걔만 생각하면 문제거리 골칫덩어리만 먼저 떠오르고 그런 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떤 안내를 드렸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2번. 2번씩만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라고 눈을 보고 얘기하기.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분이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0분은 핸드폰을 끄고 네. 아이하고 같이 마주보고 대화하기. 이 2가지만 우리가 한번 한 달만 해보자. 네. 근데 이 10분 동안 핸드폰 끈다는 것도요.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는 습관이 들었던 사람한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항상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급하지 않지만 더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자면 하루 10분 정도 핸드폰 끄고 아이한테 집중한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마음만 좀 그럴 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은 의도를 가지고 아이의 눈을 보고 고맙다라고 말해주기. 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러면 한 달 후에 그분이 아마 적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교황께서 계획 세우는 거에서 보니까는 제가 그분의 그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을 덜 판단하기, 뭐 더 웃기, 뭐 이런 계획이시더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네. 목표로 삼고 계시는가.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는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네. 거창한 계획일수록 참 지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보는 거예요. 딸로서. 그러니까 네.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부모님이 떠오르면 나는 딸이다. 아이들이 떠오르면 나는 엄마다. 네. 남편이 떠오르면 나는 아내다. 네. 몇몇 친한 친구들이 떠오를 때 나는 친구다. 또 직장맘들이 있다면 나는 또 뭐 부장이라든가 뭐 난 과장이다. 네. 조직 안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5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그 역할에서 내가 올 한 해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구체적인 계획들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가지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럼 그것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지 않게. 네. 저는 지금 이제 어제부터는 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운동을 많이는 못해요. 워낙 싫어하고. 근데 당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스트레칭을 다시 시작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게 더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들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와, 네. 그러시구나. 네. 스트레칭 하는 것도 옛날만큼 쉽지 않고 네. 몸이 많이 굳었더라고요. 태연쌤은? 저도 이제 강목 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네, 저도 그걸 끼고 살아요. 강목은 왜 끼고 강목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인데 반토막 나갖고 뭐라 그러지? 그 나무에다 스트레칭 하면 되게 좋아요. 네, 뭐 골반 있는데 한번 좀 대고 누워 있고 등 있는데 한번 대고 있고 그럼 쫙쫙 펴지거든요. 저도 이제 육아한 다음부터는 몸이 자꾸 이렇게 애를 안고 막 그러니까 몸이 막 아침에 일어나면 다 쑤시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꼭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이제 몸을 대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무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해야 네.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방학 동안 계획 짜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뭔가 네. 아이들과 이 시간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나의 역할들 네.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아까처럼 하루에 3번은 소리내서 웃기 하루에 2번은 내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보기 네. 그렇죠? 그리고 네. 하루에 10분은 핸드폰을 끄고 뭐 나만의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아이하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우선은 내가 아이들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 제일 그때가 조금 잠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서둘러 집안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 산책이라도 하기 아니면은 바깥 공기를 쏘이고 창문을 다 열고 바깥 공기를 쏘이면서 잠깐 동안 명상하기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이 현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어떤 구체적 거창한 것들은 하기가 힘들지만 네.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올해는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쌤이 아프고 나서 더 중요한 것들을 더 꺼내보시면서 너무 중요한 교훈들을 또 저희가 덕분에 또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듣기만 해도 되게 힐링이 됐어요. 뭐 더 많이 웃기, 1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집중하기. 하루에 3끼지만 한 끼는 정말 내 손으로 차려주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할 수 있는 엄마의 다짐들을 네. 한번 여러분 적어서 네. 뭐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1년 동안 하나씩 하면 그게 또 내 삶을 얼마나 또 풍성하게 하는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한 달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1월의 계획, 2월의 계획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저는 청킹, 그러니까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올 한 해 나는 내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들은 거의 안 지켜지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작심 3시간인 사람이라서 3일도 되게 힘들어요. 전쌤이랑 저랑
고지방 저탄수화물 우리 지금 다이어트하다가 고탄수 되잖아. 고탄수 돼갖고 예, 배가 그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도한 그 식탐으로 인해서 지금 속이 다 탈이 났잖아요.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로 풀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우리 네, 그냥. 무리하지 말고 네. 그냥 평소대로만 먹었으면 됐을 걸. 또 고단백 먹어야 된다 해서 얼마나 많이씩 먹었는지. 카드값을 보니까 그냥 어디다 삼겹살집. 그러니까 어디냐 고깃집. 그냥 직직 긁었어요. 돈대로 쓰고. 네. 이번 달 계획은 저는 이번 1월의 계획은요. 아들하고 30분씩 놀기예요. 최소한 30분씩은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아들이 네. 하고 싶은 거 같이 멍 때리고 영화를 보던 네. 그냥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런 잔소리도 없이 그냥 걔랑 같이 있는 게 네. 제 1월의 계획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상담이랑 다른 것들을 조금 시작하게 됐는데 그 기록 일지를 매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담 선생님하고 어떤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약을 먹게 될지 안 먹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록을 1월 동안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물론 2월에도 계속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밤 9시면은 제가 딱 그거를 앉아서 쓰는 시간으로 정해놨어요. 와. 그래서 9시는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동안 아들에게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또 심리적인 변화라든가 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고백하는 어떤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밤 9시로 1월엔 정해놨고요. 그리고 1월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강의를 하지 않고 좀 쉴 거예요. 쉬는 동안 이제 출판하게 될 우리 공감톡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좀 적어보고 그리고 좀 읽고 싶었던 책들도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네.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맘스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엄마들도 이번 1월 동안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엄마로서 혹은 내 자신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내가 작은 계획 두 가지를 한번 세워보겠다. 네. 그럼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붙여놓은 후에 그것만 한번 이번 달 동안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이번엔 엄마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럼 그걸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자신을 좀 못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월로 또 밀어놓는 거죠. 그래서 2월엔 아이들이 개학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우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엄마로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내 자신으로서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또 시기도 좋지 않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참 살기에 팍팍한 현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휴식, 내 자신을 돌보는 어떤 노력들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재훈쌤이 또 1월 한 달간 더 공부하시고 충전하신다니까 왜 제가 기대가 되죠? 네, 이제 우리 이 공부하신 걸 또 다 나눠주실 네, 거잖아요. 네. 막 너무 기대되고. 공감통에서도 또 네, 더 풍성한 네, 또 네. 이야기거리로 네. 올 한 해 또 우리가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재훈쌤 화이팅이고요. 네. 뭐 연필로 쓴 모든 그런 계획들, 마음의 다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우리 태은쌤이 올 한 해 1월 동안 혜윤이가 지금 방학이라 되게 바쁘신데 네. 또 혜윤이가 개학하는 그날까지 엄마로서의 역할 중에 네. 내가 혜윤이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시고 네. 그걸 충실히 잘 끝내고 나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 네. 또 2월 혜윤이가 개학하고 나면 또 김태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세우고 싶은 계획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네. 또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올 한 해 맘스 라디오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네. 또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콘텐츠를 우리가 가장 알차게 또 음. 꾸미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힘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올해도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맘스 라디오 우리 공감통 엄마들 응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나
회사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